자, 고1 내신 대비 EBS 올림포스 강의 4강에서 순열과 조합 고난도에서 만났어요. 오늘 이제 순열과 조합 고난도 문항 선생님이랑 이제 네 문제를 만날 건데요. 순열인지 조합인지, 이 문제에서 어떤 조건들을 다 고려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문제 어떻게 하면 적용할지를 한번 볼게요. 특히 이쪽 파트는 너무너무 그 헷갈리는 단원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의 흐름을 선생님과 함께 잘 차분하게 꼼꼼하게 정리해 보자고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이제 네 문제라고 선생님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앉히기 문제예요. 자, 어떻게 앉힐까? 문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식탁에 앉힌대요. 그런데 몇 명을 앉힐 거냐면 5명을 앉힐 거고요. 이때 단 A, B는 이웃택에 앉혀야 돼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1단계 뭐부터 생각해야 될까? 다름 아닌 A, B가 이웃해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누구부터 앉혀야 돼? 그렇죠. A와 B가 이웃하게 앉혀야 돼요. A, B. 자, 그럼 이웃하게 앉히려면 여기 배열에서 어떻게 앉을 수 있을까요? 그죠? 이렇게 마주보는 건 이웃이 아니잖아요. 이웃이 뭐야? 붙어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웃하거나, 그지? 또 이렇게 이웃하거나, 또 이렇게 이웃하거나. 그래서 일단 A, B가 이웃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예요? 3가지예요. 그 다음에 그때 이웃하는 건 항상 두 사람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것도 고려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한 대형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A, B가 될 수도 있고 BA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몇 배를 해줘야 돼. 그죠? 둘 자리 바꾸는 거 2팩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다시 A와 B가 이웃해야 앉아야 된대. 그러면 A, B를 먼저 자리를 배치해 주세요. 자리 배치하는 게 3가지. 그리고 자리를 앉았을 때 둘이 서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2팩입니다. 그러면 A, B를 앉혔다고 칠게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A와 B를 여기에 앉혔어요. A와 B를 여기 앉혔어. 그러면 나머지 3개의 자리에 몇 명을 앉히는 거예요? 3명을 앉히는 거죠. 근데 사실 요 자리와 요 자리, 요 자리는 서로 같은 자리인가요? 아니요, 다른 자리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3자리 중 3사람을 앉히는 거기 때문에 3p3, 즉 3팩토리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위아래를 곱할까요? 더할까요? 그죠? 얘거나 얘, 이게 아니고 연달아 잇따라 일어나는 거니까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6이고 얘 6인가요? 그래서 6, 6, 36. 그래서 몇 번? 4번입니다. 자, 우리가 식은 짧아요. 순열과 조합이 특성상.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뭐부터 생각해줘야 될까? 1단계 A와 B, 2단계 나머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위주로 생각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9번. 1부터 8까지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에서 몇 개짜리? 3개짜리인 부분 집합을 가지고 온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원소 3개만 고른대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 집합과 명제 파트에서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 집합들의 모든 원소의 합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원소 3개짜리인 집합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얘네들의 합을 구해가지고 다 더하래. 근데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좀 어렵죠. 우리가 이러한 그 원소 3개짜리인 집합이 이게 몇 가지겠어요. 9개, 8개 중에 3개 고르는 거니까 8C3인데 그거를 다 나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어떻게 생각해 주냐면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깔끔하다. 이 집합에 뭐 1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1이 없을 수 있고 또 이 집합에는 1이 있을 수 있고 요 집합에는 1이 없다가 다시 그 다음 집합에 1이 나타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쨌든 이 모든 집합에 나와 있는 원소들을 더할 때 우리는 차례대로 1 다 더하고 2 다 더하고 3 다 더하고 4 다 더하고 5 다 더하고 8까지 그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원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이 몇 번 나오냐가 되게 중요하잖아. 1이 몇 개의 집합에서 1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 그래야 1을 몇 배 해줘야 될까가 결정이 되잖아. 그래서 1이 꼭 포함되어 있는 집합의 수를 생각해 볼 거야. 1이 꼭 포함된 집합의 수. 그러면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게 3개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1이란 얘기지? 그러면 1이 꼭 포함된 집합은 몇 개예요? 나머지 2개만 고르면 되네요. 그래서 1을 제외하고 2부터 8 중에 몇 개요 이게? 7개에서 2개만 고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7C2가 되죠. 그래서 1이 포함된 집합의 개수를 실제로 다 나열할 수가 없으니 1이 반드시 포함됐다? 그럼 그런 집합은 총 7C2가지네. 근데 7C2가지가 얼마예요? 21이거든요. 그래서 21가지거든. 근데 또 마찬가지야. 2가 꼭 포함된 집합의 수 마찬가지야. 이번엔 여기가 2예요. 그럼 나머지 7개 중에 2개를 포함하는 거.
뽑는 거. 그래서 7C는 21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면 다 21인데 1부터 8까지가 21가지씩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집합을 조사했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자, 1부터 8까지가 다 21개씩 있다는 얘기는 1, 21, 2, 21 이렇게 가는 거야. 3, 21. 그래서 8도 21개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그럼 21로 묶어볼까요? 그럼 1부터 어디까지? 8까지 더해주면 돼요. 근데 혹시 여러분 등차 수열이라는 거 배워보셨어요? 그게 수원인데 아직 우리가 수원을 배우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런 공식을 알고 있으면 유용할 것 같아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1부터 n까지 자연수를 더하는 공식은요. 2분의 n 플러스 1이에요. 요거 수원에서 배울 거니까 미리 땡겨 배우실게요. 그럼 이제 1부터 8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8 곱하기 9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정리하면 얼마? 36? 이게 36인데 앞에 21이 있었어. 그래서 21에다가 36만 곱하시면 돼. 그럼 그게 얼마야? 756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756? 5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21배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라고요? 21배다. 각 원소가 21개씩 나타난다. 우리가 이렇게 1을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포함하는 애가 있을 수 있고 포함하는 애가 있고 안 포함하는 애가 있을 수 있는데 꼭 포함하는 집합의 수를 구해서 1도 21개, 2도 21개 각종 원소가 다 21개씩 나온다라는 걸 확인하시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문제가 남았어요. 여기 이제 좀 좁으니까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순열과 조합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순열 조합 문제는요, 문제 조건이 조금만 달라져도 전혀 다른 문제로 인식하시기 때문에 꼼꼼함이 더 필수예요. 그래서, 다른 단원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순열과 조합은 오답 정리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가령 오늘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계획한 게 30문제인데 내가 지금 이해를 하려면 30문제를 전혀 못 풀어요. 그러면 막 어거지라도 30문제를 풀지 마시고 10문제라도 꼼꼼하게, 5문제라도 꼼꼼하게, 3문제라도 꼼꼼하게 푸셔서 이 문제가 변형됐을 때 풀 수 있는 그런 탄탄함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가나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그냥 함수냐 1대1 함수냐 이런 걸 잘 보셔야 되는데 그냥 함수네요. 자, 일단 함수의 개수인데 5부터 9까지의 원소가 있어요. 그런데 F1과 F3이 이렇게 들어있대요. 그러면 F1과 F3을 결정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부등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5개 원소 5, 6, 7, 8, 9에서 2개를 어떻게 하면 돼요? 뽑기만 하면 되죠. 예를 들면 5, 6, 7, 8, 9에서 선생님이 5, 8을 뽑았어요. 그런데 뽑았는데 자동적으로 큰 놈이 F3 거, 작은 놈이 F1 거 이렇게 함수값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등호가 없는 부등호는 무조건 조합입니다. 왜냐면 지네끼리 순서가 정해지니까. 그래서 5개 중에서 B 원소, 공역의 원소 5개 중에서 F1과 F3이 될 수 있는 거 2개만 결정하면 되니까 OC2가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 F2에서 F4를 뺀 게 2 이상. 와, 이런 거 되게 어렵죠. 그래서 차분히 해볼게요. 일단 선생님은 F4를 먼저 결정해 볼게요. 이 F4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얼마예요? 근데 사실 F4 결정할 때 F1과 F3이 영향을 주나요? 네, 안 줘요. 왜냐하면 1대1 함수였으면 반드시 앞에서 선택한 애들은 제외하고 뽑아야 되겠지만 1대1 함수가 아니고 그냥 함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선택한 건 전혀 나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럼 F4가 될 수 있는 가장 최소값부터 하나씩 나열해보자. 그러면 제일 작은 게 누구예요? 그렇죠, 5예요. 자, F4는 6이에요. 뭐야. 꺼져라. 자, 6. F4는 7. F4는 8. F4는 다 돼요? 5, 6, 7, 8, 9 다 돼요? 다 되나 볼게요. F4가 5라면은 F2는 몇 이상이란 얘기야? 7 이상이란 얘기야. 근데 7 이상인 게 몇 개 있어요? 7, 8, 9. 그래서 3가지예요. 이때는. 자, 얘가 6이라면 얘는 얼마? 8 이상인가? 8 이상인 건 몇 개예요? 8, 9. 그래서 2가지예요. 자, 7이라면 F2는 얼마 이상? 9 이상. 9 이상인 게 몇 개예요? 1가지야. 근데 나머지는 당연히 안 되겠죠? 9까지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게 몇 개야? 6개예요. 그러면 위에서 결정한 거 OC는 얼마죠? 10인데 밑에 결정한 6가지라서 이 둘을 서로 어때요?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10 곱하기 6은 60이다. 그래서 몇 번이에요? 1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11번으로 가도 될까요? 자, 11번. PQ가 결승전에서 만날 수 있도록 대진표를 작성한대요. 이거 문제 보일까요? 쌤 좀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자, 5개의 팀에서 PQ가 결승전에서 만난대. 그럼 사실 크게 대진표는 위에서 아래를 보는 게 좋은데, 크게 몇 개의 팀? 그죠? 이렇게 2개의 팀이, 그러니까 2개의 군이 있다고 칠게요. 2개의 군, 2개의 그룹. 그래서, 일단 PQ가 크게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해야 되잖아요. PQ가 만약에 한 그룹 안에 있으면 결승전에서 만나지 않고 요 밑에서 여기나 여기서 만나버리잖아요. 그럼 큰일 나죠. 무조건 여기서 만나야 돼요. PQ가. 그래서 PQ가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QP가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가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일단 1단계. PQ를 지정하는 거. PQ 지정이 일단 몇 가지예요? 2가지요. 왼쪽 그룹이냐, 오른쪽 그룹이냐. 그 다음에 이제 PQ 나머지. 자, PQ를 제외하면 몇 팀이에요, 그럼? 3팀이죠. 그럼 3팀을 이제 우리가 양쪽으로 쪼개면 3팀 중에 2개는 왼쪽, 1팀은 오른쪽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팀을 또 지정을 해줘야 돼요. 각 그룹에. 그래서 3팀 중에 몇 팀은? 2팀은 왼쪽, 1팀은 오른쪽. 근데 지금은 순서 고려하지 않고 그냥 멤버만 뽑는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뽑는 거니까 P일까요? C일까요? 그죠, C죠. 그래서 3팀 중에 2팀을 뽑아서 왼쪽 그룹에 가는 게 몇 가지예요? 32가지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그룹은 자동으로 남은 그룹은 오른쪽 그룹으로 지정되니까 32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32는 몇 가지예요? 그렇죠. 이거 3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이제 여기까지 한 게 뭐냐면 선발이에요, 선발. 그럼 2단계 배치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각 그룹의 member를 정했어요. 멤버 정한 거예요, 멤버. 그럼 밑에는 이제 위치를 정해야 돼, 위치. 대진표를 이제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 시작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자, 만약에,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Q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는 사실 상관이 없죠. Q랑 나머지 한 팀이 있을 텐데 이 Q랑 나머지 한 팀이 자리 바꾼다고 해도 그것이 서로 다른 가지수일까요? 같은 가지수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별과 Q를 이렇게 순서 바꾼다고 해도 이게 같은 시합이야, 다른 시합이야? 같은 시합이니까 이건 그냥 한 가지예요. 근데 왼쪽을 보시면 P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쪽에 들어가거나 이쪽에 들어가거나 이제 둘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결정을 해보자. 자, P가 만약에 여기 있거나 P가 만약에 여기 있거나 이렇게 결정을 해보자고. 그랬더니 P를 제외한 나머지 팀을 A,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P가 여기 있을 때 A, B가 이렇게 있는데 이 A, B는 자리 바꿔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죠. 왜냐면 이거는 같은 대진이니까. 근데 만약에 P가 여기 있다면 P랑 결을 나머지를 선택하는 경우니까 여긴 몇 가지예요? P 옆에 반을 배치하는 경우. 그죠. 그거는 A도 올 수 있고 B도 올 수 있어서 그럼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다시 한번 P가 여기 부전승으로 올라갈 때는 A, B 나머지 애들끼리 팀을 하는 거라서 그건 한 가지. 요건 한 가지예요. 근데 만약에 P가 이쪽에 와 있으면 이 부전승으로 올라갈 애를 결정한다. 즉 P 옆에 짝꿍을 결정한다. 그게 몇 가지예요? 그게 2가지예요. 왜냐면 부전승을 결정하는 걸로 생각하는 게 쉬울까? 그럼 이걸로 해볼까? 그러니까 P를 제외한 나머지 2개의 반 중 누가 부전승이냐? 그게 2가지죠. 그래서 얘랑 합하면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위치 결정하는 게 3가지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서로 어떤다? 조합해보면 곱하면 얼마? 그죠? 18. 정답은 4번이다. 그래서 문제 그 식근 계산은 몹시 짧아요. 순열과 조합이. 근데 뭐부터 생각해야 될지가 아마 좀 헷갈리는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답 정리가 필수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전에 이렇게 틀린 문제들을 좀 풀어볼 수 있게 평소에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네 문제는 선생님이 여기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